예, 안녕하십니까. 땡깡입니다. 오늘은요, 지금 시간이 몇 시야? 프라이데이, 금요일, 1시, 새벽 1시 35분입니다. 오늘은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미션 오일. 여러분 엔진 오일 이런 건 잘 주기적으로 잘 갈죠. 교체 잘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미션 오일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제조사에서도 그 미션 오일에 대해서 뭐 평생 영구적이다. 그래서 폐차할 때까지 전혀 교환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 매뉴얼상에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직접 매뉴얼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 그 폐차 기준이 8에서 12만, 한 10만, 12만 요 정도를 좀 바라보는 기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체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12만 이상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어가 1단, 2단, 3단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뭐라 그래요? 그 기어 변속 할 때 그 톱니바퀴가 있을 건데 그 톱니바퀴에 그 윤활을 도와주는 윤활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색으로 좀 나오던데. 근데 그 미션 오일은 싸제를 덜쇼즘을 하지 말고 제조사에서 나오는 그 모델을 쓰셔야 된다.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제조사에서 그 미션 오일을 개발할 때 거기에 이렇게 궁합을 맞출 때 거기에 딱 맞는 오일을 선정해 놓은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같으면 저 같은 모닝 같은 경우면은 이런 거 씁니다. 이런 거 써요. 모닝 ATF SP3 요 모델 쓰는 거예요. 이거 빨간 색깔이에요. 근데 미션 오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제 차량이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 같아요. 히브박 선생님 거의 허중급입니다. 자기 몸을 불살라 땡깡이에 영상을 하나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미션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엔진 오일은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요. 엔진 굉장히 중요하죠. 컴퓨터 같으면 CPU죠. 엔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미션 오일은 저 같은 차량, 옛날 차량들은 요즘 차량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4년식이니까 거의 10년 정도가 좀 넘은 것 같은데 2014년식이니까 저 때는 그래도 차가 미션 오일 게이지가 있어요. 영어로 뭐 딥스틱이라 그러는데 미션 오일 게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요즘 차들은 그 미션 오일 게이지가 없다 그래요. 영구적으로 뭐 차가 폐차할 때가 있어도 된다 이런 식이니까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차가 8만 10만이 넘어가는 순간 그 기어 변속에 들어가는 그 오일, 그걸 미션 오일이라 그러는데 그 오일이 이렇게 막 기어가 변속되면서 1단, 2단, 3단 이렇게 막 윤활 작용을 하는데 8만 10만이 넘어가고 막 그렇게 됐다. 막 5년 6년 됐다. 그랬을 때 그 윤활 작용이 제대로 윤활 작용이 되겠습니까? 나중엔 이게요 윤활 작용이 없어져요. 한 12만 이상 막 8에서 12만 이상 타버리면 새 윤활유랑 비교했을 때 윤활 작용이 형편없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 뭐가 문제가 생기냐? 그 기어 변속이라는 기어가 톱니바퀴 윤활 작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미션 기어가 다 나가버립니다. 그럼 그것만 몇백만 원 하겠죠. 차량 가격에 따라서 모닝 같으면 한 3, 400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 300. 그러니까 그 미션 오일이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나는 한 2, 3년 타고 그만 차량 바꿀 거야 그러시는 분은 신경 크게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미션 오일을 저는 실제적으로 교체를 해봤잖아요. 이게 약간 웃겨요. 미션 오일은 부피가 커져요.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드레인 방식으로 할 거냐 기계로 순환 방식으로 할 거냐. 제가 미션 오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은 드레인 방식은 차량을 리프트로 들어 올린 다음에 밑에서 그 미션 오일 그 드레인 나사가 있어요. 푸는 나사. 그걸 푹 열면
30에서 50%. 제 차량 같으면 한 2.5에서 3리터가 빠지더라고요. 빠질 때. 그럼 아침에 우리가 저녁에 시동을 끄고 아침에 시동을 안 킨 상태에서 그대로 리프트로 들은 상태에서 그거를 드레인 나사를 풀고 밑으로 떨어뜨린다,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 그 나온 만큼 집어넣으면 돼요. 나온 만큼. 그러면 그것이 그래도 정확도가 근접하다, 이론적으로. 근데 시동을 켜가지고 온도가 막 8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 나온 만큼하고 이제 막 들어가는 차가운 오일하고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나온 만큼, 들어간 만큼 뭐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절대 균형이 맞지 않죠. 그래서 기계로 빼지 않는 이상 손으로 이제 나는 한번 드레인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드레인 방식도 좋습니다. 물론 올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올 교체하려 그러면 기계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순환식으로 해서 기계로 한 바퀴 순환식으로 해서 그 기계는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가 정비소에 들어갈 때 드레인 방식을 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8리터 중에 2.5리터나 뭐 3리터나 이렇게 교체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환 주기를 짧게 가지면 됩니다. 아니면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이렇게 순환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또 빼고 귀찮잖아요. 물론 그러면 좋은데 시간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 3리터를 빼고 3리터를 넣고 그리고 또 운행해요. 그러면 8년마다 갈아줄 것을 3년에서 4년에 갈아주면 된다는 얘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넣는다고 해서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지. 전부 한번 올 교체하는 거하고 절반만 빼는 거하고 기분 차이지 주기를 짧게 해주면 상관없다 이겁니다. 윤활 적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거 교체가 이제 이게 문제야. 이 교체를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기계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가 정비를 할 때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포인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 시동을 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뺀 만큼 엔진이 식었을 때 뺀 만큼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제일 근접에 가깝고요. 이제 정확하게 그 게이지가 있는 사람들, 딥스틸, 그 기어 오일, 미션 오일 게이지가 따로 있어요. 엔진 오일 게이지가 따로 있고 두 개가 다 있습니다. 또 그림을 그려야 되냐? 보이십니까? 요 게이지 이게 쑤셔 넣는 거 있죠? 여기 긴 작대기예요. 여기는 이제 손잡이고. 그럼 여기까지는 쿨, 식었을 때. 여기까지는 핫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핫하고, 요 핫 끝 라인하고 요 라인하고 요 정도 요 사이에 있으면 엔진이 뜨거웠을 때 기어 오일을 체크했을 때 요 사이에 있으면 정상치라고 본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를 안 넣고 요 풀 여기까지 가득 넣어버립니다. 그럼 요거를 시동을 건 상태에서 한 15분 이상 주행을 하게 되면 주행을 하고 기어를 P단이나 N단으로 놓고 시동을 킨 상태에서 찍어보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찍어보잖아요. 내가 갑자기 3리터만 빼고 3리터 넣으면 되는데 그거 확인 안 했어요. 그냥 나온 대로 빼갖고 갖다 버려버렸어. 얼마나 나온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요. 얼마나 나온지 모르니까 얼마나 넣을지 모르잖아. 그랬을 때 이제 요 방법을 채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딱 재잖아요. 식었을 때 그 쿨이라는 요 맨 앞에 전단에 맞춘다 그러면 이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게 쭉 깔아앉아 있기 때문에 그 변속기가 내부적으로 쑥 깔려 있는 것도 있고 앞에 이렇게 게이지상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확도가 전혀 일치하지가 않아요. 제일 일치하는 것은 뭐냐? 한 바퀴 순환식으로 돌려갖고 15분 이상 온도가 엔진이 좀 뜨겁고 80도 이상 됐을 때 평지에서 시동을 켠 상태에서 레벨 게이지를 재는 거예요. 미션 게이지를. 그랬을 때
아까 하수로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럼 하수로 가까워지니까 하수에서 멀어졌잖아요. 핫보다 쿨 쪽으로 아래로 내려갔잖아. 부족하다는 거지. 그럼 부족하니까 우유컵으로 200ml 있죠?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씩 넣는 거예요. 그럼 우유컵은 이제 막 넣는 건 또 차가울 거 아니야. 또 부피가 안 맞잖아요. 한 번 넣고 또 한 5분 이상 또 돌려요. 부피가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또 체크해보고. 그래서 그 핫에 풀 라인에 딱 맞춰놓으면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 경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미션 오일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제 그게 궁금할 거 아니야. 미션 오일이 부족하잖아요. 고속도로 달릴 때 저단에서 고단, 다시 얘기해서 3단에서 4단이 안 올라갑니다. 뭔가 단수가 탁탁탁탁 올라가잖아요. 자동에서 딱 악셀을 딱 밟으면 3단, 4단, 뭐 5단, 6단 쭉 올라가잖아요. 속도에 따라서 안 올라가요. 모닝 같은 경우는 3단에서 80km에서 100km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해요. 미션 오일이 부족하면 확실히 못 올라갑니다. 엔진은 뭔가 웅 하는 것 같은데 기어가 덜 물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로 계속 주행하게 되면 미션에 무리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오바되면 또 어떡하냐? 오바되면요, 그러면 오일이 오바되면 어떻게 되냐? 이 오일이 너무 많이 넣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엔진이 그 기어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뜨거워지면서 거품이 생긴다 그래요. 그럼 그 거품이 생긴 것이 오바가 되니까 막 끓을 거 아니야. 거품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 미션 쪽에 그 내부 압력으로 인해서 그 가스켓이나 실 이렇게 딱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오일이 샌다 이 말이야. 누유가 발생한다. 그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돼버리면 오일이 끓기 때문에 오일 역할을 못해요. 윤활 작용이 떨어지니까 기어가 마모가 되고 나중에 오일이 셀 수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어쨌든 기어 오일, 미션 오일이라는 것은, 미션 오일을 기어 오일이라 그러는데 제가 자꾸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미션 오일이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션 오일로 통일할게요. 우리말로 기어 오일이라 그래요. 어쨌든 미션이 그런 식으로 망가져요. 그래서 일단 미션 오일은 열을 받으면 팽창하고 열이 식으면 다시 줄어들고 늘어났다 줄었다, 그러니까 줄었다 늘어났다 한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진짜 그 정밀한 기계로 순환식으로 돌려버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걸로 돌리게 돼갖고 있어. 근데 그걸로 돌린다 할지라도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설정에 따라서 그 정비사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대충 했다가는 대충 할 일은 거의 없겠지. 좀 잘 나오겠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비사가 대충 해가지고 아주 오바스로 들어가더라고. 어쨌든 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 자기가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가정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레벨 체크할 때는 시동을 켠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N이나 P단을 놓고 그대로 찍어본다. 그래서 핫이란 풀 부분에 그 사이에 넣으면 그 게이지가 딱 찍히면 정상치로 보지만 조금 더 충만하게 풀까지도 크게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레벨 게이지가 없는 그런 차량들, 그런 밑에 이제 레벨 플러그라고 있다 그래요. 전 보진 않았는데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드레인 방식을 취할 때 리프트로 들어서 싹 열어서 나무젓가락 굵기만큼 줄기처럼 쭉 이렇게 흘러내리면 정상치로 본답니다. 그 레벨 체크를 할 때. 그러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레벨 게이지가 없는 차량들을 레벨을 체크할 때, 미션 오일 레벨을 체크할 때는 차량을 들어 올린 다음에 오일을 붓고 미션 오일을 붓고 이 레벨 플러그를 열어보는 거예요. 완전 개폐입니다. 딱 열었을 때 툭 떨어졌을 때 그 오일이 쭉 떨어지는데 줄처럼 나오는데
나무젓가락 굵기다. 그렇게 나면 정상 빨리 잠그고 쓰시면 됩니다. 용량이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수도꼭지처럼 콸콸콸 쏟아진다. 그렇게 되면 초과로 넣었다는 얘기예요. 미션은 초과로 들어갔으니까 콸콸 나온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빼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 부족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한 방울 한 방울 찔끔찔끔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레벨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야 그러면 네가 말하는 대로 나무젓가락 굵기로 쭉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동안 떨어져 버리면 그 미션 오일이 부족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안 그렇다면 안 그렇습니다. 그 레벨 플러그에 그렇게 떨어지는 그 나무젓가락만큼 떨어지는 그 초과 그 부분은 정상치예요. 정상. 무리를 안 주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요 라인에서 충분히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전혀 정상치에 해당이 되니까 상관이 없다. 얼렁 잠그면 된다. 근데 그 레벨 포인트보다 위로 오버됐게 들어간 것은 콸콸 쏟아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어쨌든 미션 오일은 영구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반영구적인 게 반영구적인 거.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미션 오일을 홀대하면 안 돼요. 푸대접하면 안 돼요. 미션 오일 한 번씩 이렇게 저처럼 드레인식으로 나사 풀어가지고 한 2리터나 3리터 조금씩 빼는 사람들은 한 5만에서 4만 정도? 그렇게 한 번씩 뺀 만큼 넣어주면 되고, 더 정확히는 이제 한 번씩 찍어보면 되겠죠. 찍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쓰게 되면 미션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그 미션 오일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했는데요. 이 미션 오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인터넷을 이렇게 온라인을 찾아봐도 크게, 물론 저처럼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시는 분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차량은 제가 직접 수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1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살살 하나씩 고장납니다.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영상에 큰 도움이 되고, 이걸 통해서 자가정비를 다 마스터한 다음에 나중에 다른 차량으로 교체를 하더라도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제일 이 경차가 정비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좁아서. 어쨌든 원리는 다 똑같아요. 다 거기에서 거기기 때문에 여러분도 미션 오일을 기계로 갈든 어쩌든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재밌는 그 에피소드, 그런 이야기도 좀 컨텐츠에 같이 집어넣을까 해봅니다. 아셨죠? 고맙습니다.